안녕하세요. 금리 인상, 환율 급등, 이런 뉴스 볼 때마다 쏟아지는 경제 용어에 머리 아프셨죠? 오늘 이 모든 현상을 한 번에 꿰뚫어 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진짜 강력한 프레임워크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맞아요. 금리가 어떻고 환율이 저렇고 성장률이 이런 단어들 나올 때마다 또 시작이네 싶잖아요. 전문가들은 이 복잡한 현상들을 도대체 어떻게 분석하고 미래로 내다보는 걸까요? 무슨 비밀 무기라도 있는 걸까요? 사실 그 비밀은요, 생각보다 엄청 간단한 틀에 있어요. 전문가들이 거시 경제를 분석할 때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이 6가지 핵심 요소만 알면 우리도 경제의 큰 그림을 아주 쉽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랑 같이 이 강력한 분석 도구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모든 거시경제 분석은 딱 2가지 큰 목표를 향해 있어요. 이 2가지만 딱 기억하면 경제의 방향성을 파악하는 첫걸음은 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요, 바로 성장입니다. 말 그대로 경제가 얼마나 건강하게 또 잘 커나가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이건 마치 자동차 엔진의 힘, 그러니까 펀더멘탈 같은 거예요. 실질적인 생산과 활동이 얼마나 활발한지, 이게 바로 경제의 핵심 체력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제 10,000원으로 사 먹던 점심값이 오늘은 11,000원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돈의 가치가 얼마나 빠르게 떨어지는지를 재는 지표죠. 경제가 안정적으로 굴러가려면 반드시 관리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녀석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장과 인플레이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걸 대체 뭘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시장이 우리한테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3가지 핵심 가격 신호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네, 바로 금리, 환율, 그리고 증시, 이 3가지입니다. 이게 딱 경제라는 자동차의 계기판 같은 거예요. 이 계기판 숫자들을 딱 보면 엔진 상태, 즉 성장과 인플레이션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이 3가지 신호 중에서도 특히 금리는요, 거의 투자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대출 이자나 예금 통장에 바로바로 영향을 주는 바로 그 금리 말이죠.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돈이 어디로 흘러갈지, 시장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만 맞추면 됩니다. 우리가 경제의 목표도 알았고 지금 상태를 보여주는 신호도 봤잖아요. 그럼 이걸 조종하는 레버는 과연 뭘까요? 바로 정부와 중앙은행이 사용하는 정책 도구들입니다. 경제 정책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만지는 통화정책, 그리고 정부가 세금이나 지출을 관리하는 재정정책. 이게 꼭 자동차의 엑셀이랑 브레이크처럼 경제의 속도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드디어 모든 조각이 다 모였네요. 2가지 목표, 3가지 신호, 그리고 2가지 정책 도구까지. 그럼 이제 이 요소들이 현실 세계에서는 어떻게 정교한 톱니바퀴처럼 탁탁 맞물려서 돌아가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이 요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냐고요? 아주 간단한 시나리오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즉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져서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우리 프레임워크에서 봤던 2가지 목표 중 하나에 지금 빨간불이 딱 켜진 거죠. 바로 이때 중앙은행이 등판합니다. 통화정책이라는 카드를 꺼내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거죠.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경기가 과열됐다고 보고 이걸 좀 식히려는 첫 번째 조치인 셈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기업이든 개인이든 대출받기가 부담스러워지죠. 자연스럽게 주식시장으로 향하던 돈도 좀 주춤하게 되고요. 어때요? 우리가 봤던 3가지 가격 신호, 금리랑 증시가 바로 반응하잖아요? 이렇게 투자도 줄고 소비도 좀 위축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경제의 엔진이 살짝 식기 시작합니다. 즉, 경제 성장 속도가 좀 느려지는 거죠. 정책이라는 도구가 우리의 첫 번째 목표였던 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최종 결과는 그렇게 무섭게 오르던 물가가 드디어 안정을 찾기 시작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처음 문제였던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려고 정책 도구를 썼더니 그 과정에서 우리가 봤던 6가지 요소가 전부 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죠. 이게 바로 경제가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자, 어떤가요?
오늘 우리가 같이 만들어 본 이 6가지 프레임워크는요, 복잡한 경제 뉴스의 바다를 헤쳐나갈 수 있는 아주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줄 겁니다. 이제 어떤 뉴스를 딱 봐도 이 틀에 넣어서 생각하면,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 하고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성장과 인플레이션, 이 두 가지 목표를 항상 머릿속에 두고요. 금리, 환율, 증시라는 세 가지 신호를 계속 지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와 중앙은행이 어떤 정책을 쓸지, 그게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만의 경제 대시보드가 되는 겁니다. 이제부턴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 이런 헤드라인을 봐도 더 이상 당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거구나. 그럼 당분간 성장은 좀 둔화될 거고 주식시장엔 부담이 되겠네 하고 스스로 딱 분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이 6가지 프레임워크로 지금 우리 경제를 딱 본다면 여러분의 눈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들어오는 신호는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해보면서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가지셨기를 바랍니다.